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상의 강 대표입니다. 어제 제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년 운영 지침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보수교육의 수강료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특히 방문 요양 혹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수강료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보수교육 수강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수교육 수강료는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직접 선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제나 할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문 목욕을 포함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죠. 입소형 기관,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이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는 근무 인원수로 산정을 시켜준다. 그래서 기관 운영자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으로 근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온전히 보전시켜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읽어보시죠. 자, 제목에 급여비용 신청 방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결국 요양보호사가 일단 수강료를 납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 소속된 재가센터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넣고 그 비용을 지급받아서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교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산정 기준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산정해서 줍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대면으로 8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95,000원을 지급받고요. 대면 4시간만 하고 나머지 4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47,500원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95,000원이라는 금액은 확실히 대면 교육비용 8시간의 금액인 36,000원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수강료뿐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보존까지 해주는 그런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청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 당시에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기관의 역할인 거죠. 이때 주의점이 있는데 재가센터 2곳에 모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복수의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는 한 개의 센터에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부당 혹은 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확인하고 나서 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최종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요양보호사가 받게 될 이 급여 비용의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에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종 지급받을 수 있는 달은 8월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혹시라도 센터에서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센터 측으로부터 이 보수교육 교육 비용을 돌려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강료 지원은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의 방문형 재가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보존의 성격이므로 보수교육 이수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간혹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로하시다가
사정상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로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형 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경우도 보수교육 급여비용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방문요양센터에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상근직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요양보호사 분들은요, 보수교육 수강료를 따로 지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25년 2월 10일 날 퇴사하고 방문요양기관에 2월 11일 입사하여 2월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입니다.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니요. 보수교육 이수 어린 2025년 2월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월 달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 인원수로 산정이 되므로 보수교육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그 월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근로 이력이 있다면 방문요양으로 이직을 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홀수년생 요양보호사가 2024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2025년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5년에도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수교육 급여비용은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에 한하여 95,000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급받았다면 2025년에는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네요. 홀수년생이면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짝수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수강료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문제가 본인이 본래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홀수년도인 2025년에 교육을 또 이수해야 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보수교육을 받았지만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예시에서는 결국 2028년에 보수교육을 건너뛰었고 본래 본인의 연도인 홀수년도 2029년도가 되어서야 교육 이수도 하고 수강료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결론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홀수, 짝수, 연도를 꼭 기억을 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불 방법 안내입니다. 교육비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은 교육을 신청한 대면 교육기관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교육 실시 3일 전까지 환불 신청을 꼭 하셔야만 환불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의 보수교육 수강료 지원 방법과 절차, 예외 상황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본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